이동통신 3사 주가 사실 어제도 하락세가 깊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약간은 낙폭을 줄이면서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또 3사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폴더블 폰. 기대감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5G 관련주도 정부 정책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좀 들고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관심을 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 네. 5G 관련주 오늘 상당히 잘 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비주, 통신주, 뭐 그 5G를 이용한 콘텐츠 그냥 장비주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다 같이 이제 어차피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융복합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느 한쪽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제 오픈 채팅방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을 올려드렸었거든요. 시초가 이하 전일 종가 부근까지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장 시작하기 전에 드렸었는데 시초가가 최저가예요. 시가가 11,500원 그리고 저가가 11,500원이죠. 그리고 장중에 2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급등을 했지만은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떠서 이제 횡보하는 가격 흐름이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또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찾아서 충분히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서비스적으로 좀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2019년에서 2020년이 피크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통신 3사들이 기지국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2020년까지 굉장히 피크적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하고서 서비스를 하고 또 가입자당 평균 수익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가시화해서 돌아오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렵고 이제 2분기 이후로 이제 3분기, 4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을까 하겠고 그리고 5G라는 것이 개인 통신 이용자들도 있지만은 원래 이제 기업 쪽으로 먼저 많이 좀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해서 B2B 관련된 매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좀 전망이 우세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 LG U+나 SK텔레콤, KT 좋지는 못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통신업종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중장기 안목이라면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통신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순재 전문위원께서 지난 시간에 통신 관련주들 KT, LGU+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전문위원님. LGU+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쌍바닥 형태인 것 같은데 이후에 삼바닥이 맞을까요? 지금 참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LGU+ 차트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단기 일간 흐름으로서는 이제 15,500원, 14,500원을 지켜주는 게 좋겠지만은 이 주가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맞아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4,450원, 14,500원 마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단기 마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을 종가상으로는 살짝 밑으로 밀어놓기는 했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LG U+나 SK텔레콤 통신주들을 가지고 단기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간 흐름으로 좀 돌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간 흐름으로 놓고 보셔도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꽤 있죠. 상승하고 또 장기간 이제 횡보하는 흐름도 있었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이때 2017년도에는 5G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기대감, 말 그대로 기대감. 네.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있었고 다시 한 차례 이제 2018년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중장기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 14,450원 종가 마감했지만은 14,000원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 있는 좋은 가격에서 또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통신 3사 중에 그나마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 LGU 플러스를 살펴봤습니다. 통신주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 살펴주셨는데 조금 더 눌림시 14,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통신주들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 5G 상용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수혜주들 찾기에 지금 또 다시 급급해진 시장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통신사보다는 이제 기지국 부품주를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 이제 5G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2023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지인분 중에 이제 S 통신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께 작년에 좀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5 기지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이 총괄하신 분인데 2018년도에는 도심권보다는 도외 지역에다가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도시 중심부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된다 해서 오히려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더 많이 더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걸 이제 하청하신 분이 이제 사업하신 분하고 이제 또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그 대기되어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주로서의 또 하나의 재료가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가 누가 먼저 지금 선도를 하면서 선점을 하느냐를 또 세계 각국에 각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G에 대한 통신사보다는 좀 부품주, 기지국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기가레이라든가 전파 기지국 등 강세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사 쪽보다는 부품주나 통신 장비 쪽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종목 하나 없을까요? 아까 우리 여승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큐리하고 저는 이제 그 전파 기지고 그렇게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사에다가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인 또 메리트가 있고 신규 상장주이지만은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딱 그 에너지가 지금 만들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G 전파 기지국 같은 경우는 중계기 기지국 설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두 개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파 기지국 정말 오늘장에서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예.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전파 기지국 정말 이름 자체가 이미 예. 좀 나타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머큐리도 오늘장에서 1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다가 그렇다면 눌림시 접근하는 쪽으로 예. 저희가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의 예. 의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화학주 그리고 제약주들을 좀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화학주와 제약주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여승재 전문위원님. 네. 제약주들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국민연금 이제 뉴스상으로는 뭐 화학주, 제약주에 꽂혔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또 이런 시황이라든지 이런 수급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국민연금 그 간혹 HTS 그 뉴스 올라오시는 거 보면 뭐 국민연금 평균 뭐 매입가가 얼마고 뭐 현재 주가가 얼마 그런 뉴스들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HTS 상에 올라오는 뉴스들 보시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주가가 올라가던 거야? 좀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고 네. 국민연금 지분 증가는 뭐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저는 딱 잘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또 2018년도죠. 워낙 뭐 작년에 증시 흐름이 좋지는 못했지만은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고요. 물론 2017년도에는 좋은 또 수익을 또 냈다고 보도 자료를 내놓기도 했었지만은 그 말은 즉 뭐냐 하면 그냥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쪽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뭐 특정 종목의 보유 지분을 늘렸다 줄였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상승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앞으로에 있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오히려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화약주나 제약주 중에 국민연금하고 관계없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 없는 건가요? 화학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미니 강의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게 이제 화학주는 에틸렌 계열이 있고 비에틸렌 계열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학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화학주는 사실 그 안에 나눠져 있잖아요. 정유가 있고 기초화학이 있고 또 화장품주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 사실이에요. 어려운 업종인 거는 사실이고 저는 화학 업종 내에서도 에틸렌보다는 비에틸렌 계열 그런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좋습니다. 잠시 뒤에 여순대 전문위원의 미니 강의에서 뒷부분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 여순대 전문위원께서는 국민연금이 담는다고 해서 꼭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채기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하고 여순희 위원님하고 따로 나갈 것 같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편집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국민연금이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민연금은 이 장기적으로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뭐 단기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제약주에서의 그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주에 상당히 많이 지금 매매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주 쪽에서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워낙 시총 상위에 지금 많이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에서의 제약주 매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어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방어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화학주의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지표를 보는 게 이제 유가죠. 지금 최근에 유가가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42배럴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64배럴까지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 또 기름 넣을 때 보면은 가격이 너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가의 상승의 흐름에 의해서 좀 화학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화학주도 좀 관심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약주가 국민연금이 담았다는 의미는 좀 시장을 방어하는 정도로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는 또 정유화학 부분, 정유에너지 부분은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도 많이 낮추고 있는데요.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 예. 그리고 우리 여순대 전문위원님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권사들이 정유에너지 부분 쪽에 목표가를 많이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유업종 실적이 또 어떻게 예상되는지 한번 두 분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채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유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나와봐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이 이제 워낙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천천히 오른다 하면은 이게 크게 뭐 어떤 수혜가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수혜가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 시크릿 종목도 화학주였습니다. 오늘도 시크릿 추천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유가 전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순대 전문위원님께서는 네. 일단은 지금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의견 좀 함께 내주실까요? 이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사실 유가 전망을 말씀드리기에는. 근데 이제 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달러도 같이 연관해서 봐야죠. 달러 약세면 위험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오페크 그리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도 같이 연관지어서 유가 전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 강세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2015년도만큼의 회복세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 정도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